반갑습니다. 화면터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동시장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해, 즉 노동의 수요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이제 직업 상담사들은 노동시장의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노동 수요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 현재 노동시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내담자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이런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요. 이 노동시장에 관련된 것은 일종의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노동경제학에 관련된 이론과 내용들을 우리가 현장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노동시장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노동력이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거래되거나 사람이 거래되면 이건 이제 노예시장인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거래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산물 시장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하고 노동시장의 비교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생산물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이에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은요, 생산물이 유형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재화죠, 재화. 그 다음에 이게 무형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그래서 이제 이 재화라든지 서비스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저도 이제 올해 스마트폰을 좀 바꿨는데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 매장이든 이제 매장을 찾겠죠. 그래서 구매처를 보게 되면 구매하는 곳, 구매처를 보게 되면 구매처가 매장, 그다음 뭐 온라인 있겠죠. 이런 매장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물 시장하고 비교해서 이제 노동 시장을 얘기를 하면,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처럼 이렇게 가시화돼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노동시장의 그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 안에서는 노동이 우리가 거래됩니다. 노동력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이런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려면 이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건데요. 즉 생산물 시장 때문에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건데, 이 노동시장 안에서는 노동, 그리고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자본재들이 들어가는데, 일종의 예를 들면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게 들어갑니다. 시설이나 설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토지, 설비, 시설, 노동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거 자본이라고 할까요? 자본? 네, 자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노동을 봤을 때는 기술자, 예를 들면 기술자. 저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엔지니어 분이 지금 저를 잡아주고 촬영을 하죠. 그래서 각종 그 직무별로 직무자들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는 이제 사업장, 즉 강의장이죠. 저한테 이 공간을 얘기해서 하면 이제 강의장이 필요하겠죠. 자본은 이제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방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비죠. 그죠? 설비나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 시장의 구성 요소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동은 특이한 게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 자체로만은 어떻게 생산이 되거나 또는 구매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것들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요걸 묶어서 우리가 결합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결합 수요. 즉 노동은
다른 것과 토지나 자본과 연결돼서 우리가 수요되기 때문에 결합 수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산물들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발 수요이기도 해요. 유발 수요. 또한 생산물이 많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발돼서 수요가 되기도 하지만 설비라든지 토지가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되겠죠. 그래서 유발 수요라고 하고요. 또 파생되기 때문에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유발 수요, 파생 수요, 그리고 결합되지는 수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 즉 구매처를 보면 뭐 구매처 얘기했을 때 뭐 여러분 잡코리아요, 뭐 사람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구매처 부분이요 명확하게 얼마의 양이다, 얼마의 정도가 이렇게 된다. 사실 이제 이 매장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매장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재고 같은 것들을 파악이 가능해요. 재고라든지 뭐 또 생산 계획이라든지 생산 계획에 의해서 몇 개 정도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수량화돼서 우리가 측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동시장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100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채용 과정을 들여다보면 100명이 다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은 100명 계획이었지만 실제적으로 100명이 지원했어요. 100명이 지원했지만 실제적인 채용은 5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유량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유량적인 측면. 그래서 제가 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에서 취업지원관으로 일할 때 100명을 모집하는 일정의 어떤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인원만큼을 저희가 알선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채용은 50명만 됐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을 봤더니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기술. 특정한 기술이에요. 특정한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AI 관련된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부품을 만드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면 기업은 그쵸, 자선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확보되는 인원들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50명만 채용한다는 거죠. 즉 명확하게 재고가 요건 100개다. 그 다음에 앞으로 100개 생산할 거다. 이런 절량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향적인 측면이 아니라 유량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매처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채용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채용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재고나 생산 계획 대신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현황이라든지 현황, 지금 노동시장의 현황 또는 동향, 추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추세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얘기했을 때 얘는 절량이라는 얘기를 해요. 절량. 그래서 얘를 절량이라서 스톡이라고 합니다. 스톡. 즉 일정 양을 말해요. 한 시기에 스페링 틀렸네요. 한 시기에 이만큼 쌓여 있다라는 절량이라고 하고요. 얘는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 흐름. 즉 얼마 정도의 흐름이 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flow라고 합니다. flow. 그래서 절량의 개념, 유량의 개념 이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수요자 측면은 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일반 가계. 그다음에 여기는 수요자 측면이 기업이 되겠죠. 기업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 수요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교재 내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수요의 개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결국에 유량이라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채용하려고 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양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특성은 유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의 수요를 의미한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생산물 수요, 생산물 수요는 이제 본원적 수요라고 해요. 본원적 실질적인 수요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물에 대한 수요다. 그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생산 요소 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해요. 생산 요소. 그래서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마디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노동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노동시장에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들 정리하기 위해서는 노동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계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 이제 토지 같은 건 기계는 아니에요. 기계는 아닌데 노동과 이 자본재 이거 묶어서 이제 표현할 때 자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본재. 사업장도 자본이고 설비도 자본이고 시설도 자본이죠. 그러니까 다 묶어서 이제 자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체 관계, 그러니까 노동과 기계는 즉 자본재는 대체 관계로 설명할 때 토지가 대신 일하지는 않잖아요. 토지가 대신에 이제 뭐 기계는 자동화 기계는 대신에 일할 수 있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로 정확한 의미로는 자본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본재는 곧 기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지금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라고 좀 정리를 할게요. 노동 또는 기계. 자, 그래서 생산 요소는 노동과 기계가 있다. 됐죠? 그래서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 요소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고요.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기는 유발 수요다. 유발 수요. 즉 여기서 이제 예를 들는데 빵이 그죠? 재화가 빵이 많이 어떻게 판매가 된다면 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설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비가 늘어나니까 노동도 유발되고 파생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과 설비 즉 기계죠. 기계가 같이 묶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파생 수요, 유발 수요. 노동 수요는 최종 생산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나는 간접적 수요로 생산물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수요. 노동은 다른 생산 요소와 결합되어 수요된다. 즉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본재와 결합률.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걸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 또는 자본재. 근데 이 자본재는 앞으로 우리가 기계라고 얘기하기로 제 강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로 여러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합률, 대체율. 대체는 기계를 많이 우리가 수요할 수도 있고요. 노동을 많이 수요할 수도 있죠. 이걸 대체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과 자동화 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 뭐 기술이 발달한다든지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노동력은 줄어들고 기계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자본재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이제 멀리 나가서는 이런 그 자본재의 수요가 늘어남에 의해서 노동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런 흐름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쌍가루 2번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번째 이제 노동의 가격,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그 노동 수요는 노동의 가격과 임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품의 수요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상품 수요. 자, 상품의 가격이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있는데 재화의 가격이죠.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 뭐 라면으로 할까요? 라면 가격. 라면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들 이 라면을 구매를 하십니까? 라면을 구매를 하나요? 구매 안 하시죠. 라면 대신에 뭐 국수를 먹는다든지 우동을 먹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라면 가격이 낮아지면 싸져요. 그러니까 막 세일을 합니다. 세일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부의 관계라고 한다. 부의 관계. 반대의 관계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고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가격과 구매하는 거, 수요와의 관계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은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요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수요가 늘어나요. 라면 수요가 늘어나요. 라면 수요가 늘어가면 라면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라면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반대로 이제 라면 수요가 떨어집니다. 아주 싸져요. 아주 싸지면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이때는 어떻게 되죠? 정의관계죠. 정의관계.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관계고 이건 플러스 관계죠. 자, 이 부분 갖고 이제 초창기에 경제학자들이 얘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걸 이제 정리한 사람이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수학자예요. 수학자가 자, 우리 이 얘기를 어떻게 하자? 이 가격부터 하자. 원인을 가격으로 하자. 그러니까 독립변인을 가격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할 때 가격이 먼저 되는 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이걸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래프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가격이죠. 가격과 수요예요. 수요. 가격과 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여기 있다가 오릅니다. 올라요. 그럼 가격이 이쯤에서 형성돼요. 형성되면 어떻게 된다? 수요는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수요는 오르면 수요는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요쯤에 맺히죠. 자,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요는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늘어나서 여기쯤 맺힌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수요 곡선이 나타난다. 수요 곡선이 나타난다. 요 얘기예요. 상품의 수요.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임금이 하락하면 임금이 가격이죠. 즉 임금이 하락하면 재화의 생산비가 낮아지므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상품의 가격의 하락은 가격이 싸지니까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노동 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즉 임금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노동 수요는 비싸지니까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 요소로서, 자, 이렇게 할 때 자본이 있다면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자,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걸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것들을 정리할 때 자본재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토지가 대신 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는 증가하겠죠. 기계를 많이 안 쓰게 되니까요. 기계의 가격이 하락이 되면 기계 수요가 많아지고 노동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 요소로서 자본이 있다면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즉 기계를, 읽을 때 자본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를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므로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가격. 다른 생산 요소는 기계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며, 즉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적은 생산 요소, 즉 노동, 토지, 자본 이걸 줄여서 또 생산량이 많으니까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즉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는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생산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 공정의 간소화는 노동 수요의 감소를 시킨다. 기술 방식, 생산 기술 방식. 이 생산 기술 방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화, 기계화. 즉 생산 기술 방식이 진전이 돼서요. 자동화되거나 기계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노동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 수요량에 따라서 노동 수요는 영향을 받는다. 즉 본원적인 상품의 수요는 유발 수요인 노동 수요를 증대시킨다. 상품을 소비하는 수요의 소비량이라고 했으니까 상품의 수요예요. 다섯 번째, 상품의 수요. 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중간에 이걸 한번 써볼까요? 중간에 생산 요소 수요가 증가하죠. 그 생산 요소 수요 중에 하나인 노동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5번에 관련된 내용은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개념은 여기서 나오는 개념 외에도 여러분 그 뒤에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어떤 그 실험률이라든지 그런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연계됩니다. 실험률하고 또 연계돼서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상품의 수요가 많아집니다. 자, 일테면요, 소비가 증진됐다고 할게요. 소비. 그러니까 상품의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소비가 증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증진되면요, 소비에 따른 뭐예요? 상품의 판매량은 늘어나겠죠. 판매량은.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증대되겠죠. 증대되죠. 그럼 기업의 이윤이 증대가 된다면요, 당연히 생산량은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증대되겠죠. 생산이 증대되면요,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생산 요소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고용이 늘어나겠죠. 자, 고용이 늘어납니다. 고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의 소득이 증대되겠죠. 이 소득이 증대되면 돈이 많으니까요. 다시 소비가 늘어나겠네요. 즉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갖는 거를 우리가 호경기라고 하죠. 호경기라고 하고요. 호경기 같은 경우에 고용이 증대된다는 거죠. 고용이
증대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실험 이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단점도 있는데요. 이럴 때 호경길에서 고용이 증대되면 단점이 있는데 물가는 어떻게 된다? 물가는 오른다. 물가는 좀 저렴한 게 좋죠. 저렴한 게 좋아요. 사실은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데 물가가 천천히 오르는 게 좋아요. 사실 소비 진작과 함께 오르는 게 좋은데 물가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 이게 단점입니다. 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자, 소비가 감소됩니다. 소비가 감소돼요. 소비가 감소되면 자, 판매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판매가 줄어들면 기업의 이윤이 감소되고요. 기업의 이제 수익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낮으니까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현상이 나죠. 재고가 증대되죠. 재고가 증대되고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재고 물품이 있는데 기업이 고용할 리가 없죠.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 수요를 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은 감소한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사실 요게 포인트예요. 고용이 증대된다, 고용이 감소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고용이 감소되면요,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소득은 줄어든다는 거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가계 구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가계 구매력이 낮아지니까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요, 우리가 불경기라고 하는 거죠. 불경기라고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때도 일종의 어떤 단점 같은 경우인데 물가는 어떻다? 물가는 싸면 좋죠. 물가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지 이런 상황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공부하실 내용하고 연결해서 약간의 사고력 확장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요 다섯 가지는 뭐다?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실무 한번 내용 키워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뒷부분까지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쉽고 또 뻔한 부분이기도 해요. 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잘 연결을 해놔야지, 잘 이해를 해놔야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명확하게 잡아볼 그러니까 안 보고 여러분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봤을 때, 자, 앞에 따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 다, 생, 수, 기. 그래서 가다가 생수기 사자. 목마르니까 가다가 생수기 사자.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첫 번째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 상품의 수요는 줄어드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가격과 같으니까 임금이 가격과 같기 때문에 즉 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자,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즉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하실 때는 딱 기계라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자본 또 이렇게 생산 요소, 다른 생산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되 머릿속에서는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기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자, 세 번째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대하면
당연히 유발 수요이고 파생 수요인 노동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노동 수요는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생산 기술 방식, 자동화 또는 기계화 진전에 따른 생산 기술 방식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깔끔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아주 여러분들 뭐 수강하시면서 들으시면서도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 굉장히 자세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요 내용을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지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그 노동 수요에서의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실업, 왜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